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간인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LBT6094 젠3와 프라이 프리시전 JPC 2.0의 비교 리뷰를 진행을 할 거고요. 특별히 LBT6094 젠3를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리뷰를 진행을 할 겁니다. LBT6094 젠3는 처음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가장 유명한, 요즘에 가장 핫한 GBRS가 참여를 해서 제작을 한 플레이트 캐리어로 또 유명하고요. 제가 사용을 하면서 좀 입어보느라고, 경험을 해보느라고 리뷰가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알아볼 LBT6094 젠3는요, LBT는 다들 많이 아시는 런던 브릿지 트레이딩의 약자인 회사고요. 그렇다고 LBT가 런던에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회사 역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일단 LBT 버전 중에서 젠3, 3세대라는 얘기고요. LBT 젠3 1, LBT 젠3 2는 이미 네이비실이 사용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플레이트 캐리어이기도 합니다. 젠3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저게 뭐야, 뭐 JPC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그리고 또 뭐 다른 회사 플레이트 캐리어랑 다를 게 없는데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의아했어요. 저도 사실 의아했고, 과연 LBT6094가 어떤 다른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BT6094 젠3 같은 경우는 일단 코드라 1000D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됐고요. 코드라 1000D는 이 안쪽에 플레이트 캐리어를 넣는 포켓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거는 어깨 패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면에 원단 한 장, 그리고 뒷면에 원단 한 장, 그리고 플레이트 캐리어 포켓 2개 해서 총 4개의 원단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몰리들은 다 레이저 커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저 커팅이 들어가 있어서 스트랩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레이저 커팅과 더불어서 이 벨크로 정도만 사용이 됐고, 나머지는 부자재가 없습니다. 전혀 부자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버클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몰리 스트랩이, 나이론 스트랩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604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를 위해서 모든 원단에 레이저 커팅을 해서 몰리를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벨크로 정도는 들어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부터는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전면부에 보시면 기존의 다른 플레이트 캐리어들과 비슷합니다. 이제 양쪽을 뜯어서 착용을 하고 붙이는 커머번드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패드 같은 경우에는 어깨 패드를 열어서 양옆에 앞뒤의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어깨 패드가 기본적으로 패티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플레이트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패티드 처리가 된 어깨 패드가 옵션 사양으로 되어 있어서 구매를 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LBT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플레이트를 넣지 않은 새 제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보시면 제가 이거는 일부러 떼지 않았어요. 일부러 떼지 않은 이유가 일단 떼기가 귀찮습니다. 떼기가 귀찮고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보시면 레이저 커팅이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알겠는 게, PTT의 전선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매거진 파우치 3개를 달게 될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매거진을 뽑을 때 반드시 PTT에 걸리게 돼 있었거든요. PTT가 항상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근데 LBT의 6094 젠3 같은 경우에는 PTT를 어깨로 올릴 수 있게 어깨에도 홈을 내놨어요. 어깨에도 홈을 내놓다 보니까 이쪽에 PTT를 장착을 하고 매거진을 쉽게 뽑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간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면부의 히든 포켓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보통 히든 포켓에는 많이 다른 것을 넣지는 않습니다. 뭐 메모장, 그 다음에 뭐 볼펜, 혹은 뭐 각자가 소지할 수 있는 열쇠나 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소지하게 되는데, JPC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에 히든 포켓이 있었어요. 근데 LBT 같은 경우에 히든 포켓은 바로 이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예전에 6094에 캥거루 파우치가 있는 부분에 지금 이 히든 포켓이 있고요. 충분히 밑에 있기 때문에 열고 물건을 빼고 할 때 턱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JPC와 다른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커머번드의 부분을 잠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LBT는 굉장히 투박한 제품을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번에는 이런 돌기를 만들어 놔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귀여운 아이템입니다. 보통 저희가 장갑을 끼고 이런 벨크로를 다룰 때 장갑이 벨크로 순놈에 많이 붙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돌기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그냥 띄면 벨크로가 쉽게 띄어집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장갑이 붙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떨어집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 번지 코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벨크로를 이용해서 앞뒤를 아예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저는 앞뒤를 벨크로로 고정하는 방법은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옷을 얇게 입을 때도 있고 옷을 두껍게 입을 때도 있는데, 앞뒤를 완전히 고정해버리는 커머번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매번 사이즈 조절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감이 있고요. 커머번드가 번지 코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피복이 두꺼운 걸 입거나 얇은 걸 입었을 때 당겨서 부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하죠. 6094의 커머밴드는 이 몸판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뒷판의 파우치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하면서 당겨서 안쪽에서 다시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용을 하시면서 이걸 단점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머밴드가 돌아가니까. 근데 충분히 한쪽을 고정해 놓고 쓰면 커머밴드가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돌아갈 일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장점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한겨울 같은 때에 옷을 평소에 뭐 가을까지 전투복을 입다가 한겨울에 패딩을 입어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고 쉽고 빠르게 커머번드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로줄이 있습니다. 6094 젠3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다이아몬드의 커머번드 모양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 뭐지? 뭐 LBT의 아이덴티티가 바뀐 건가?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사실 커머번드에 세로줄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가로줄 3줄 혹은 2줄만 있는 경우가 많고요. 세로줄은 거의 있는 경우가 없죠. 근데 LBT의 이 세로줄은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바로 이런 파우치들을 일자가 아니라 가로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로로. 만약에 세로줄이 없는 커머번드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를 가로로 달 수가 없어요. 근데 파우치를 꼭 가로로 달아야 되는 일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보통 우리가 커머번드 뒤쪽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손이 닿지 않습니다. 물론 손이 닿아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파우치는 보통 동료들이 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우치를 이렇게 가로로 부착할 경우에는 충분히 뜯고 뺄 수 있기 때문에 가로로 부착할 수 있게 LBT는 이 세로줄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장점이라고 보고요. 뒤쪽에 파우치를 배치를 해도 유저가 그 파우치를 온전히 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세로줄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6094 젠3의 뒤편입니다. 그러니까 뒤편은 따로 크게 뭐가 없고요. 조금 신기했던 건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커머밴드를 조절하는 게 없어요. 커머밴드를 조절하는 게 없고, 물론 핸들은 있습니다. 핸들은 평소에 쓰지 않을 때 붙여놓을 수 있게 이렇게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잘 되어 있고요. 페로 컨셉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이 옵션 사양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 사양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LBT는 확실히 LBT입니다. 기본적인 건 달려 있습니다.
자, 뒤편의 몰리 패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지퍼가 양쪽으로 달려서 많은 제품이나 많은 옵션 사양을 선택을 해서 이 옵션 저 옵션들을 많이 붙일 수 있는데, LBT는 아예 지퍼를 생략을 했어요. 지퍼를 생략을 하고 그냥 하나의 원판으로 만들어서 아무 파우치나 다 붙여서 모든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다른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을 보면 커머본드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서 바깥에 본판과 연결이 되게끔 해놨는데, LBT 6094는 그렇지 않고 그냥 뒷면은 뒷판 그대로 모든 파우치를 다 달 수 있게 디자인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안쪽입니다. 플레이트 캐리어를 넣었을 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땀도 많이 차고 배기기도 많이 배기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해서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메쉬 처리가 되어 있어서 땀이 안 차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스트레치입니다. 이 부분은 스트레치고요. 이 사이드 부분에 있는 것은 벨크로입니다. 이 벨크로는 LBT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패드를 사서 부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굳이 LBT에서 파는 패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다 보면 이 플레이트 캐리어 안쪽에 붙일 수 있는 패드를 팔고 있거든요. 그런 패드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LBT 패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사이즈만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패드를 감싸고 있는 외피는 코드라 1000D입니다. 코드라 1000D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했어요. 강도를 위해서는 코드라 1000D를 쓸 수 있지만 경량화를 위해서 꼭 코드라 1000D를 써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드라 1000D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가방 같은 데도 잘 사용을 하지 않는 소재예요. 왜냐면 소재 자체가 너무 세다 보니까 옷이 해져요. 코드라 1000D가 옷을 해지게 합니다. 카멜백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코드라 1000D로 많이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코드라 500D, 300D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됩니다. 진짜 경량화를 위해서 1000D를 사용한 게 맞을까? 혹은 내부성을 위해서 1000D를 사용했을까? 500D면 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LBT 6094 젠3는 주문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상태로 받았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 굉장히 작죠? 제 얼굴이랑 비교해봐도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이 사이즈가 스몰입니다. 스몰. 제 신체 조건이 키가 170에 몸무게가 75kg인데 저는 지금 스몰을 입고 있습니다. 스몰을 입고 있고 플레이트 캐리어도 플레이트도 스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트 캐리어도 스몰을 사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플레이트 캐리어보다 LBT 6094 젠3가 조금 더 작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작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작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지, 실제로 플레이트의 사이즈가 스몰이면 다 똑같습니다. 사이즈는. 왜냐하면 플레이트가 스몰인데 스몰이 다 들어가는 사이즈들이니까 사실은 다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포장이 된 상태로 보면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습니다.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어깨 부분이 슬슬 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모양이 있는 여기 너무 좁아요. 뭐 내가 머리가 커서 그런가?